날씨 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아내가 날씨 운이 되게 좋았어요. 날씨 운이 있는 사람을 일본 속담인가 캐릭터인가에서 히레온나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선생님이 이제 결혼 초에 홍콩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홍콩 날씨를 보여주는데 천둥번개입니다. 홍콩 날씨가 벼락 동반한 천둥번개. 근데 우리가 딱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싹 했어. 그때부터 우와 자기는 날씨 운이 있나 봐.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밀었는데 요즘은 그 기운이 다 했나 봐. 예전에는 그 운이 아주 좋았고 어디 갈 때 진짜 징크스처럼 미신이지만 어디 갈 때 걱정 안 했어요. 왜? 날씨 운이 좋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니까. 어디만 가면 그냥 날씨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엔 걱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칭 이동이에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대칭 이동을 했어. 지난 시간에 했어.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대칭 이동을 한번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뭐 이동? X축 대칭 이동을 했다. 두 번째 누구? Y축 대칭 이동을 했다. 세 번째 누구?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한 직선 대칭을 했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까지 우리는 암기하자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안에 무슨 대칭과 무슨 대칭이 있냐? 점 대칭과 선 대칭이 있다 그랬는데, 자, 대칭에 대한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좀 확장한 거고요. 대칭에 대한 본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점 대칭이래요. 점에 대한 대칭. 우리가 대칭점 이야기할 때, 자,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자, 두 점이 대칭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A점과 B점이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래. 뭘까요? 같은 거리, 같은 방향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점 P는 두 대칭점의 중점이군요. 라고 하는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중점. 다른 건 없어. A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B점은 이쪽에 있을 거고 A점이 여기 있으면 B점은 이쪽에 있겠지? 기울기라든가 이런 건 논할 수 없어. 오로지 뭐만 알 수 있어? 대칭점이 중점이구나. 대칭점이 중점이구나.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하면 이런 상황이고 점에 대해서 선을 대칭해 보자. 이 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그럼 그 말은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러면 요 점도 여기다가 대칭. 여기 있는 점도 대칭. 여기에 있는 애들도 대칭. 그래서 걔네들을 쭉 연결하면 아유 되게 못했네. 걔네들 쭉 연결하면 자 서로 대칭인 점에 대해 대칭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는 점의 점 대칭 상황을 볼 건데 선의 점 대칭은 어렵습니다. 하긴 하지만. 자, 두 번째는 선 대칭이에요.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자, 그러면 얘가 대칭축이야. 이 대칭축에 대해서 점을 대칭해. 자, 그러면 A에서 그대로 같은 방향 가니까 이 대칭축에 대해서 AB가 수직이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겠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대칭축이 바로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대칭축이 뭐가 된다고요? 요 대칭축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직선단원에서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니를 구했단 말이야. 수직 정보와 중점 정보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거랑 지금이랑 완벽하게 상황이 똑같아요.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에 대한 점 대칭은 그 두 대칭인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대칭축이 되는구나. 요 스토리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축에 대한 도형을 대칭하겠지. 도형의 요 선 대칭. 그러면 그 중에 좀 많이 나오는 건 원을 대칭시킬 겁니다. 이렇게 원. 우리가 대략 대칭인 원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선 대칭이 될 건데 가장 대표가 되는 이 원의 중심을 대칭을 시킨 후에 반지름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전체의 대칭인 상황은 선에 대한 대칭과 점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각각의 선과 선 대칭에 대하여 점의 점 대칭, 도형의 점 대칭이 있다. 점의 선 대칭, 도형의 선 대칭이 있다. 그러면 점의 대칭의 성질은 중점의 정보를 가지고 풀 수밖에 없고 선 대칭의 정보는 중점과 수직 정보를 이용해서 추적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걸 공식으로 푸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공식을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일단 이 성질을 적용해서 연습한 후에 공식을 선생님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2,-3을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뭐래? 점의 점 대칭이 되는 거야. 누가 대칭점이야? 이 녀석이 가운데 있는 점이 될 거지.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2,-3을 가지고 대칭 이동한 좌표가 얼마가 되겠냐 구하래요.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다고? 얘가 누구야? 중점. 자,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을 써보면 누굽니까? 2분의 x1, x2 2분의 y1, y2 됐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다음 얘가 1이에요. 2분의 b 마이너스 3이 1이니까 b 마이너스 3은 2가 되고 b는 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5입니다. 이렇게 찾아준다는 얘기인 거야. 할 수 있겠니? 중점. 자, 원을 점대칭하래요. 도형의 점대칭. 자, 그러면 저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옮길 거냐? 아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옮기자? 중심을 대칭 이동한 후에 반지름은 같아요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반의 제곱 25를 양변에 이렇게 더하니까 자, 원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그 원을 자, 여기에 있는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 원은 누구니? 자,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 5,0을 옮겨간 좌표를 찾자. 자, 그러면 얘가 옮겨간 좌표는 역시 중점입니다. 정보. 자, 3,4가 자, 둘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0. 자, 그러면 a는 1입니다. b는 8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1,8을 찾았다. 자, 그러면 1,8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안 바뀌어. 이렇게 대칭 이동한 원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원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대표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9번.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점의 선대칭. 자, 점 P를 2x-3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상황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두 점에 대해서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푸는 방식이었다고. 자, 그러면 조건 두 개를 수직에 대한 정보와 수직 이등분, 중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두 개의 힌트를 만들자. 자, 수직,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수직이에요? P하고 P-가 만들어내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얘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라. 다음 P하고 P-의 중점이 그 직선을 지나겠죠. 그래서 수직 2등분. P-의 중점 좌표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4. 얘가 직선 위에 있어요. 여기다 대입해서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겠다. 정확하게 뭐 하고 있다? 수직 이등분선 그 접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수직 정보. 둘이 수직. 그 다음 중점이 그 위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A하고 B를 찾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니? 수직 조건 뭔지 이해했어? 기울기가 누군지. 자, 그러면 2b-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서 a 플러스 2b는 9입니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자, y에다가 대입하고 x에다가 대입하고 자, 양변에 2를 곱하고 그러면 2a-b는 8입니다 라고 하는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에 2배 하면 2a 플러스 4b는 18. 자, 위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b가 2. b가 2면 a는 5군요. 자, 이렇게 해서 5,2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찾는다. 되겠니?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립니다. 자, 2번이 문제입니다. 특히 개항은 이런 거가 나옵니다. 귀찮은. 직선을 직선 대칭한다. 도형의 선대칭이 쉽지가 않아요. 원의 선대칭은 괜찮아요. 중심만 따지면 되니까. 자, 그러면 y는 2x-1이라고 하는 도형을 L, 요 대칭축을 M이라고 해보자. 자, 여기 M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3. 자, 여기에 L 직선이 있습니다. 2x-1.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대칭한다. 그러면 얘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 직선을 찾으란 얘기겠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란색 대칭 완료한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정확한 점의 좌표 두 개를 추적하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세 직선의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 하나를 그냥 찾으면 돼요. 자, A를 먼저 찾아 놓읍시다. 2x-1이랑 x 플러스 3이랑 같아요. 연립해서 풀면 x좌표 여기가 4가 되고요. 4,7을 일단 찾았어요. 그럼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수직 이등분 여기에서 올 거 아니야. 모든 점이 다 선대칭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y는 2x-1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찾아요. 아무거나. 우리가 평행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아무거나 찾아서 쓰듯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점 뭐 할래? 1,1도 있고요. 0,-1도 있고요. 많아요. 뭐 할까요? 0,-1로 합시다. x절편, y절편이 제일 무난하니까. 자, 그럼 0,-1하고 얘하고. 자, 그러면 수직이니까 뭐예요? 첫 번째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수직 마이너스 1입니다.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인식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두 점의 중점. 그게 이 위에 있어. 그래서 y는 x 더하기 3. 자, 양변에 2 곱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 a-b는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해서 둘 더하면 마이너스 8. b는 3. 자, 요게 a, b를 찾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점 하나 찾아서 대칭점 구한 게 그냥 1번을 하나 푼 거예요. 이 안에. 점의 선대칭. 점의 선대칭을 하려면 기울기 정보하고 중점 정보로 푼다.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해석하게도. 이제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완성해야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예요? x 증가량, y 증가량.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4,7을 지나요. y-y1은 m x-x1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직선이 완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직선의 직선 대칭은 둘이 만나는 교점 하나 찾아 놓고요. 그 다음
점 하나를 직선 대칭해서 그 두 점을 연결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자, 두 점이 이거 무슨 문제야? P하고 Q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번에는 대칭축을 구하래요. P점과 Q점이 있는데 대칭 요게 y는 ax 플러스 b래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요 직선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점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그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선 단원에서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푸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음의 역수 찾고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B값 나오겠지. 이해돼? 돼? 그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원의 중심 좌표인 0,-1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아서 이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 2짜리 원을 만들면 되겠다. 자, 그러면 기울기 정보 x 증가량 a 빼기 0분의 b 빼기 마이너스 1은 요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음의 역수 마이너스 2입니다. 자,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 자,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인 거 식 하나 만들고, 자, 둘 사이의 중점 정보 2분의 a, 2분의 b 마이너스 1를 저 식에다 대입, x에다가 대입하고 y에다가 대입하고, 자, 그러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8. 자, 연립하면 a, b 나오겠죠? 그걸로 원의 방정식 반지름 1짜리 원이에요, 2짜리 원이에요 만들면 끝이 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킬 때는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리면 되고, 선을 움직일 때는 교점 하나 찾고 나머지 점 하나 움직인 다음에 직선을 만들어라. 자, 다음에 이제 10번은요 실전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평면좌표 단원에서 했던 문제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비교해야 되냐면, 자, 이 부분을 체크해 놓고, 자, 앞에 좌표평면 단원의 문제를 한번 슬쩍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좌표평면을 했던 맨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평면좌표 단원에 238페이지 필수예제 5번을 보시면, 찾았어요? 238페이지 필수예제 5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점 A, B와 X축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누구의 최소값이라고 써 있어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과 지금의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선분 길이에 대한 합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비교하라는 거는, 이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 X축 위의 점이니까 a, 0이라고 놓고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더하기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했더니 A에 관한 이차함수식이 돼서 그거의 최소값으로 풀었단 말이야. 직접 푼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직접. P 좌표를 a, 0이라 놓고 직접 푼다. 그런데 지금처럼 선분 길이의 합이면 식을 한번 볼게요. 점 P의 좌표를 a, 0이라고 했을 때 루트 AP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더하기 루트 BP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 그러면 루트 값과 루트 값을 더해서 최소가 나오는 접근은 우리는 못 구합니다. 식을 그대로 놓고 못 구해.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 여기에 최소하고 여기 최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 최소일 때 a 값이랑 여기 최소일 때 a 값이 둘이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6이면 안 되잖아. a는 하나의 값일 때 최소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선분 길이의 합.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는 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특정 점 P의 위치를 이것을 유추해야 됩니다. 특정 점 P의 위치가 언제일 때 저게 최소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제를 소환했던 거예요. 지금 문제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는요. 어떤 거리의 최소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은 이런 거야. 자, 여기 A점이 있어.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대.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대. 한 점과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면 이 A에서 점 P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그럼 최소가 얼마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P가 1번에 있을 때야, 2번에 있을 때야, 3번에 있을 때야, 4번에 있을 때야? AP의 최소는? 지금 눈으로 올 때 3번이잖아. 그러면 그 최소 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 수직 거리가 최소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L이 있는데 그 L 위에 점 P가 있다면 A부터 P까지 수직일 때가 최소야. 그러면 P의 위치 찾는 게 아니지. P가 여기 있는 걸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수직 거리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두 점이 있어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안 움직여? 얘네들은. 자, 그러면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P가 어디에 있을 때겠습니까? P1 더하기 PA1 AP1 더하기 BP1 AP2 더하기 BP2 어때요? 더 짧아졌죠? AP3 BP3 더 길어졌죠? 언제가 최소예요? 지금 P1, 2, 3, 4 중엔 P2일 때가 최소인 거야. 그러면 연상해봐. P2? P2? P2가 어디 있을 때 얘가 최소일까? A하고 B를 연결한 그 선분 위에 아무데나 있으면 그게 최소가 되는 거야.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언제라고? 점 P가 선분 AB 위의 점일 때가 AP 더하기 BP가 최소고,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B의 길이가 같은 거야. 선분 AB의 길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가 선분 AB의 길이 되는 거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많은 문제에서 응용을 할 거야. 어떤 상황이냐? 고정된 두 점이 있어요. 고정된 두 점. A하고 B가 있어요. 여기에 고정된 게 있는데 점 P가 막 있어요. 좌평면상에 점 P가 있어.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 최소는 얼마니? 얘야. 그런데 이번에는 점 P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자리가 정해졌어. 이 축 위에 점 P가 있대.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아까 직선을 했잖아.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P가 막 움직여.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는 언제 최소니? 그러면 선분 AB 위에 올 수 있나? 선분 AB 위에 있으면서 직선 L 위에 있을 수 있나? 그럼 이 자리에 P가 오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니까 어떤 축 위의 점으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그냥 그 둘을 연결한 게 최소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점 P가 이 위에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B도 여기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A하고 B가 직선에서 한쪽에 있어.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이렇게 되니까 점 P를 선분 AB 위의 점으로 옮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때는 이 위로 옮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못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의 변형을 잘 보세요. 대칭 이동을 왜 배웠냐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 축에 대해서. 걔를 B-라고 하자. 그러면 P에서 B, P에서 B-를 이렇게 연결한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이게?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보여? 그러면 처음에 했던 식이 PA 더하기 PB의 최소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PB의 길이랑 PB-가 같으니까 여기를 PB-로 바꿔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길이가 같은 반대편의 점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반대편 점을. 그럼 반대편 점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는 필요 없어. 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얘가 이제 대신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러면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언제야? 이렇게 일직선일 때겠지. 그래서 그 최소값은 A하고 B-의 선분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쪽. 한 직선을 움직이는 점 P로부터 서로 한쪽에 몰려 있으면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걔하고 연결하면 그 위에 그 선분 사이에 P가 오면 최소가 되겠다. 이게 원칙인 거야. 그걸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X축! 축! 항상 생각해야 돼. 축 위를 움직이는 점으로부터 한쪽에 있냐 반대쪽에 있냐야. 지금은 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X축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0,2라고 하는 A점 여기 있어. 6,3이라고 하는 B점 이쯤에 있어. 다 한쪽에 있지. 다 한쪽에 있단 말이야. 점 P가 있는데 점 P는 X축 위에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반대편으로 보내버리라고. 그럼 누굴 보내야 돼? 아무나 보내도 돼. 6,3을 X축에 대해서 평에 대칭 이동하면 점의 좌표 얼마야? 6,-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요 B-까지. 이게 문제가 원하는 최소값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0,2였으니까 0,2에서 6,√3까지 얼마? 루트 66에 36, 5, 25. 루트 61이 문제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니? 답이 이상한데? 답 틀렸어? 자, 어떻게? 한쪽에 몰려 있으면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걔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다. 자, 이번에는 A점과 B점이 있는데 Y축 위를 움직인대요. Y축 위에 있대요. 자, 축이 X축이든 Y축이든 상관없다 그랬지. 슬쩍 봐야 돼요. Y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2,4, 2,4, 3,-5. 둘 다 P로부터 한쪽에 몰려 있구나. 그럼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축에 대해서 A를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럼 A-점 좌표 마이너스 2,4 되죠? 그걸 가지고 B까지 연결하면 이게 문제의 최소값이다 이런 소리야. 자, 고정되어 있는 두 점과 그 선분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위치를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유추. 1,2와 3,4와 Y는 X 위를 움직인대요. 자, 직선이 누구냐는 중요치 않아. 상황은 똑같아. 축 위에 있어. 축 위에. 그럼 1,1이니까 1,2는 이쯤에 있어요. 3,3이니까 3,4는 이쯤에 있어요. 축으로부터 한쪽에 몰려있는 두 점이구나. 똑같은 거야 이게 상황이. 축으로 한쪽에 몰려있으면 어떡한다고? 하나를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 길이를 구하는 게 최소값이라고. 그러면 1,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몇 콤마 몇이니? 2,1이 되고 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 루트 X차제곱 플러스 Y차제곱. 루트 10이 문제가 원하는 최소가 됩니다. 이런 뜻인 거야. 정리하자. 축 위를 움직이는 점과 한쪽으로 몰려있는 애들의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는 하나를 대칭시켜서 찍! 선분 길이를 한쪽에 몰려있는 애를 반대쪽으로 대칭시켜서 구해주면 된다. 자, 얘는 무슨 그림이겠어요? 두 점 A, B가 있는데 Y축 위에 점 P가 있고 X축 위에도 점 Q가 있대. 와, 그럼 어떻게 되냐?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인데 A를 대칭 이동시켜서 A-를 만들면 AP하고 누가 같아? A-P하고 같아진다 그랬지? 그 다음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QB의 길이랑 QB-의 길이가 같아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그 사이에 PQ를 더해라. 뭔 뜻이야? A-에서 P까지, P에서 Q까지, Q에서 B-까지 그 선분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찍 A-부터 B-까지의 그 위에 점 PQ가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 다음에 A를 옮겼으니까 여기가 2,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자, 요게 6,1인데 6,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루트 x 차제곱 8, 8에 64, 4, 46, 루트 80. 4 루트 5가 문제 답이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 위의 점을 거칠 거면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된다가 최종 결론이에요. 자, 해보세요.